이제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갈산역 이 일대인데 땅 이용도 보시면 다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 이 일대로 지금 개발이 되는 것이죠. 부평 국가산단, 여기는 부평 국가산단이 있는 곳이고, 주한 국가산단 여기도 있죠. 주한 국가산단이요. 이 일대도 강활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강활한 중공업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4차 혁명과 관련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도 마찬가지로 주한 국가산단.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연구원 자료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 역세권 현황과 특성 연구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의 지역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자치구별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지구단위 계획고요. 이렇게 단 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 중심지인 청량리 왕십리 강력 중심지, 그러니까 동대문구랑 송동구 편을 완성했고요. 다음은 현재 마포구 편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PPT 자료를 정리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원본을 보시려면 인천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1년도에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인천시 역세권 현황 특성 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본을 봐주세요. 참고로 TOD라 적혀있는데, TOD 저도 사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 아니라서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라고 해서 대중교통,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철 있잖아요. 철도 교통 중심의 보행 중심 공간 체계, 그리고 복합 공유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키워드는 바로 지금 철도 교통 중심, 보행, 그리고 복합 공유 개발 방식으로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자족 생활권을 하죠. 그래서 이 자족 생활권을 하면 이제 업무라든지 주거, 판매, 주거 이런 시설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고자 하느냐? 지금 토지 이용을 효율하고, 아무래도 역 주변이다 보니까 보행 환경 측면에서도 또 우수하잖아요. 그리고 차량 통행 줄이고, 이런 이제 항공오염 이런 것들이랑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래서 녹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원도심, 특히나 이 원도심과 오늘 주제에서는 역세권이 주요 키워드거든요. 어떻게 범위가 어딘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도심이라 하면 여기 보시면 영종도, 송도, 청라, 그리고 이제 여기 검단, 아라뱃길 기준으로 북부 지역 여기를 신도시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내륙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범위는 역 중심점부터 반경 500m입니다. 500m.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이 다 역세권 범위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우리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지, 투자자라면 이 수많은 원도심 역세권 중에서도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지금 2010년대부터는 그 전까지는 2000년대까지는 지금 역을 대중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역뿐만 아니라 역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복합적 개발로 개념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세권 개발의 범위가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세권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요건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복합적 개발이다. 그래서 자족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이제 지방조례를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거기서도 이제 역세권 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지하철역, 특히나 지금 경인선 대부분이, 경인선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이 이어주는 이 지하철역 대부분이 사실은 지상철도거든요. 지상철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도를 따라서 서로 단절시킵니다. 단절. 이 단절을 당연히 지금 서울시도 트렌드를 보면 이 단절의 연결화, 이게 주요 키워드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된다. 역세권 개발은 인천시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단절로 여겨지던 역세권 일대를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연결, 두 지역 간의
연결 측면에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새로운 상업 업무,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경인선 엄청 오래됐죠. 특히나 인천구로 1899년도부터 경인철도가 있었고 1974년도에 북에 백운, 도금, 동암, 도화 이런 역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인천 1호선이라든지 수인선, 7호선, 인천 2호선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건 참고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 경인선은 오래되었다. 원도심이 특히나 원도심이 많겠죠. 과거에는 이쪽 위주로 개발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화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정도 개발이라든지 송도, 청라,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조금 신시가지 개발에 초점 맞췄다면 기존의 원도심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고 노후화 쇠퇴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지금 인천시의 인구 자체는 사실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22만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도심 인구는 7만 9천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증가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시가지, 그러니까 영종도라든지 청라, 송도, 뭐 검단신도시 이쪽에 인구가 유입됐겠죠. 원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천으로 유입이 되었지만 그 인구 대부분은 원도심이 아닌 신도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역세권인데도 사실은 역세권이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역세권에도 4,000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증감은 이 역세권의 유무보다는 개발사업,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이겠죠. 대부분 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 경인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오래됐잖아요. 1900 초반 1899년도부터 지금 1975년까지 이때 경인선이 만들어졌는데 경인선 주변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전체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건 당연히 긍정적이잖아요. 하지만 그에 반면 경인선, 어떻게 보면 서울과 인천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이 경인선 주변의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를 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송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인선 주변의 인구 감소 문제를 이제 심각한 문제로 여기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2호선도 뭐 2016년도 이후에 개통되었으나 역세권 주변으로는 인구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원도심을 어떻게 부흥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종도, 청라, 송도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검단. 그리고 이 원도심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 구월동이라든지 아니면 부평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지금 균형이 깨졌다. 지금 너무 우리가 여기에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원도심은 계속 쇠퇴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신도시와 원도시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신도시, 물론 신도시 좋죠.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원도심, 그러니까 개발의 압력이 더 높은 원도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신도시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22만 명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22만 명 증가했지만 원도심 기준으로는 약 7만 9천 명이나 감소를 했다. 특히나 이 경인선 라인을 따라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인선 따라서는 증가했죠. 아무래도 신도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보시면 이 수인선 어디 있죠? 수인선을 보면 송도계라든지 연수역 이런 이쪽 있잖아요. 이쪽 라인 따라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도역. 어쨌든 간에 계속 대부분 다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수인선이라든지 공항철도 이 일대만 인구가 증가를 했고 나머지는 다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역세권 범위별 집가 변동인데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가 당연히 땅값이 비싼 거는 역에서 가까운 데일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역세권 250m 이내에서는 제일 비싸죠. 주황 색깔이 대지고요. 전체, 그러니까 토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지가 더 비싸죠. 역세권 250m 이내가 약 210만원 평당.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0만원 정도 하죠.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전체 토지와 이 대지의 지가는 약 50%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에 가까울수록 지가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기서 250m, 250m에서 500m, 500에서 1000m, 1000m 밖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까울수록 땅의 용도가 대부분 다 좋습니다. 이 집가가 여기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비싸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또 이 자료에 보시면 뭐 현황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특히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건물이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대형 건물 신축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부평이잖아요. 여기 부평, 그리고 여기 주안 일대죠. 주안 일대랑, 그리고 뭐 송도는 당연히 뭐 일대가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그쪽이죠. 그 남동 인더스파크, 남동 국가산단 이 일대입니다. 그래서 일대로 딱 개발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 그러니까 보면 지금 노란 색깔, 이 주황 색깔을 보면 논현가 이 검단 쪽에 많이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테크노파크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그러니까 결국은 송도 쪽이죠.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부평이라든지 부평구청역, 그리고 인하대역, 그래서 여기 인하대역 이쪽에 수인 분당선 따라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형 건축물 신축을 보면 신시가지는 당연히 송도라든지 논현, 검단, 영종도 쪽이고, 원도심,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원도심에서는 바로 주안, 부평, 인천시청역,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천시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있는데 지금 이 도심지 위주로, 도심지가 부평, 월, 그리고 그 인천 시청역이 송도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대가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이 더딘 곳, 이런 것들을 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총 220개인데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된 게 총 220개인데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업무시설, 그리고 뭐 공장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냐,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지 개발 아니면 업무시설을 말하는 거고, 이 공장이라 하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또 이 평균 연면적이 큰 것을 보면 운수시설이거든요. 운수시설. 근데 운수시설이 어디 있냐, 바로 인천국제공항 여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대규모 복합 건축물로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안 국가산단역이라든지 갈산역 주변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갈산역 이 일대인데 땅 이용도 보시면 다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이 일대로 지금 개발이 되는 것이죠. 부평 국가산단, 여기는 부평 국가산단이 있는 곳이고, 보시면 주안 국가산단 여기도 있죠. 주안 국가산단역. 이 일대도 강활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강활한 중공업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4차 혁명 관련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도 마찬가지로 주안 국가산단, 부평 국가산단 이런 것들 기존에 노후화된 공장 일대가 그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 신축 건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게 강화한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어디 있냐, 여기 부평, 아까 말씀드렸죠. 부평 국가산단, 그리고 주안 국가산단, 그리고 뭐 동인천 지역 이쪽은 더 강화하죠. 그리고 또 남동 인더스파크 여기도 진짜 강화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도 앞으로 계속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신축 지산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시면 뭐 다양하게 용도 지역비라든지 역세권 범위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가 이런 다양하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 용도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다 이 동그라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경, 지하철역 중심점 반경 500m입니다. 그래서 500m 내로 땅의 용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일단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일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상업 지역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평 쪽, 그리고 중주거 지역, 이 땅 용도 좋은 중주거라든지 상업 지역은 아무래도 이 부평 아니면 여기 송도 이쪽이 많죠. 주안 이쪽에도 상업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중공업 지역, 이제 공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업 지역도 많다. 그러니까 주안 국가산단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부평, 여기 남동 인더스파크 이쪽은 중공업 지역이 넓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 다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 남동구청역이라든지 만수역, 그리고 모래내 시장역, 그리고 과정중앙시장역 이쪽은 80% 이상이 다 일반 주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땅의 용도가 좋은 곳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인천 1호선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식정보단지역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역은 저희가 신시가지니까 좀 패스할게요. 그래서 원도시민 부평역이라든지 동수역 이쪽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경인선이라든지 인천 1호선, 송도 신도시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원도심을 보면 숭의역이라든지 부평시장역, 가정역, 시민공원역, 신포역 이 일대가 상업지역 비율이
무려 60% 이상. 수공이역 이렇게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강화란 지금 상업지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인천 라인 따라서 이 동인천역 일대 강화란 상업지역, 그리고 뭐 다 중공업지역이죠. 여기. 그리고 이 상업지역이 다 넓게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주안역, 참고로 이 주안역에도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평 쪽에도 당연히 많죠. 위쪽으로는 이제 산단이 있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 많지만 이 일대가 강화란 상업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땅 이용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죠. 동수역 일대는. 그래서 사실은 땅 이용도가 좋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청역 여기도 엄청 넓게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연수역 일대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땅 이용도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공업 지역은 뭐 주안국가산단, 남동 인더스파크, 인천 가자역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서울에도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인천시에도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서울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3도심, 7강역중심, 12지역중심지였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3도심지, 바로 부평, 9월, 송도 이 일대가 도심지고, 부도심지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청라, 검단, 계양, 그리고 동인천, 용종.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용종이라든지 청라, 그리고 검단 이쪽은 사실은 그 신도시, 여기도 뭐 계양에도 신도시가 있지만 이 동인천이 특히나 굉장히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심, 노후화된 원도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부도심 중에서는 동인천 라인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심지에서도 부평과 9월이 원도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저는 이 세 곳이 정리해보자면 부평 그리고 동인천 이 라인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도시, 송도, 용종, 청라, 검단 이 외곽 쪽으로는 다 이미 신도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원도심, 노후화된 원도심을 건드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위계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부평, 동인천, 9월 이쪽 세 개 라인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앞으로 이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